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해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하반기 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의정팀장입니다.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영민 홍보팀장입니다.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김상균 관리팀장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섭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항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실시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정활동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개원준비 특강과 초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법정 필수 교육은 물론 의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의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회 8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임시회 총 5회 24일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정례회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61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사 처리를 지원하겠으며 7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 등의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지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의원 정책 연구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연구회 등록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말까지 연구회 등록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조례 제정 등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은 평택의 미래 주역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택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적 소양을 넓혀주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상상을 현실로 내가 그리는 미래의 평택이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를 하였고 9월 중에 총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전시 및 의회 소식지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평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평택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모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 체험을 통하여 의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청소년 의회는 상반기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의의회 활동, 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청사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언론 보도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시성 있는 의정 홍보를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의회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정 뉴스, 조례 이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의정 활동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수어 통역을 함께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반기별 제작하는 의회 소식지를 통해 회기 및 연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전반기 의회 홍보 영상과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과 국내외 동향 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입법 지원 서비스와 입법 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 조례 재개정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입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및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본회의장 전재회의 투표 시스템 구축, 신관위층 신규 의원 집무실 조성 등 청사 환경 정비와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현황 등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의 및 방송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 시설물의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두성 의원님. 네,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기 13페이지에 소통 공감 능력이라는 언론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보니까 2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조금 전에. 언론 매체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4억 원이요? 근데 지금 그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또 언론사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면보다는 그 인터넷 그렇죠? 맞죠? 네, 인터넷 언론 매체가 좀 그리고 많은 거기에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광고 목적으로 나가는 언론사가 몇 개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언론 매체 홍보 쪽으로 나가는 게 매년 90개 사 정도 이렇게 좀 90개 정도요.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 저희 의회 사무국에 출입 등록돼 있는 언론 매체가 25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270개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예,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광고비 집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광고비는 그러면 그 어떻게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하는지 그 뭐 다달이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고비 목록으로 예를 들어서 A 그 인터넷 언론사의 하나에 나간다고 하면은 아니면 달달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뭐 조금 전에 여기 신문에 조금 전에 봤더니 무슨 어떻게 뭐 평택시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 이제 보신 부분은 이제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뭐 일정 시기 간격을 두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도 일회성에는 어느 정도의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뭐 지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지면의 크기보다는 그 언론 매체의 그 활동, 기여도, 그 다음에 그 파급력, 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기준이 좀 부여가 차등 기준이 부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광고료 금액의 그 범위도 이렇게 좀 차등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1년 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획일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지면은 조금 더 나가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꼭지줄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좀 금액이 좀 덜 나가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 언론 매체에 나가는 광고료 정도는 이제 좀 작은 액수로 나가고요. 예. 이제 저희 그 지역 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매체 쪽에 광고 비용이 많이 좀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좀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네, 최정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첫 업무 보고를 의회 사무국과 함께 하게 됐네요. 평소에 궁금한 것들은 뭐 잘 여쭤봐서 많지는 않고요. 그 의장 표창 포상이 나갑니다. 1년에 몇 개 정도씩이나 발급돼요?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한 900개 내외로 이렇게 좀 네.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매년 뭐 발급을 요청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요청들은 이제 좀 많아지는데 좀 이렇게 그 일정 수를 이렇게 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급 대상 가능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그러니까 의한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이제 그런 뭐 제한 규정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요청하는 기관에서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이제 그 공적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포상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좀 피해서 추천을 단체나 그런 곳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뭐 해왔던 단체들은 기존대로 해 오실 테고 새롭게 그 표창이나 포상을 원하는 곳들은 미리 문의를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사진을 받고 공적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공적조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예,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회 지원 이번에 하반기 때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죠 예산이? 8,800? 그러면은 9월 회기 때 반납하는 것으로
마이크 키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7월 말까지 의원님께 의견 수요 조사해서요. 연구회 등록 단체 신청 등록이 없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예산팀에 예산 반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회기 때 네, 맞습니다. 예. 추경하는 것으로. 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운영을 활발하게 하시나요? 의원님들이 그 요청을 하시나요? 전문가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음 초반에는 많이들 활용을 하셨었는데 해가 가면서 이제 줄었고 올해는 거의 신청이 아직은 뭐 없으신- 네. 대수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시는 상반기에도 경우도 뭐-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50만 원씩을 이제 배정을 해주셨고 50만 원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좀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도 이 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답변서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자문단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뭐 의회와 관계도 있고 해서 성실하게 써주시겠지만 통상적인 것들 좀 서치를 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수준의 주제들만 자문단에게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금액을 1인당 뭐 제도를 많이 이용 안 하고 계시는데 1인당 금액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그 20명의 의원님들에게 50만 원씩 해서 그냥 이렇게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참 운영을 좀 어떻게 다른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그 이용이 이제 그 자문단 운영이 좀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홍보팀에서 해주세요. 이게 좀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분장 과정 중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홍보팀에서 전문가 자문단, 뭐 정책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운영 전문위원회 이제 그쪽으로 업무가 좀 이렇게 옮겨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이제 그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정책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의원님들의 정책 지원하는 부분에 속하는 거라서 그쪽을 이렇게 묶어서 어떤 하나의 팀에서 해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지원팀 정책 지원팀 자꾸 얘기가 나오셔서 보안 근무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 주말에도 한 명씩이 정해져서 몇 시까지 계세요? 그럼 이제 보안 근무는 평일에는 이제 8시까지 네.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주말에는 회기 그 있는 그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그 의원님들이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회기 활동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주말에도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까지 예, 다 대상은 이제, 팀장님들까지 예. 주무관님부터 팀장님들까지.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자는 국장님이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저하고 이제 의장님까지 이렇게 가면 의장님이랑 예, 같이 세요. 청사 이전 관련 업무는 녹색건축사업소랑 소통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아니나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게 다 전달이 돼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안이 다 도출이 돼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지. 지금 예전에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되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 이렇게 좀
수렴하고 했던 때가 이제 작년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특별히 그 신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의회 청사 관련돼서 논의는 없었고 시에서 그 신청사 추진과 관련돼서 이렇게 TF를 구성을 하면서 저희 이제 관리팀장이 거기에 TF에 이제 한번 회의에 참석했던 게 5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그 5월까지 논의나 뭐 있었다. 이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소해 주십시오. 네, 정일구.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운영위 회의실에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뭐 권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좀 있고 우리 그 정원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4년 전에 우리 의회 의원이 2명이 늘었고 이번에 2명이 늘어서 총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던 의원이 20명이 되었습니다. 25%가 늘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의회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져서 비례하게 증원되고 있는가, 예산은 어떤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시 총무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정원의 문제들을 좀 조정할 문제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거기에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본청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 정원 문제나 이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뭐 그림이 좀 나와야 저희가 논의를 좀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67만 평택 시민이 저희 의원들 20명을 뽑아주셨는데 저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의회 사무국이 거기에 맞춰서 받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 제가 계속 혼자 떠들었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이 지금 저에게 답을 주실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최재형 의장님께도 보고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운영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도 뭐 다음 회기 때는 좀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도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네.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네네. 먼저 의장단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에 보고를 해서 네네. 이렇게 좀 인력 증원에 이렇게 좀 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본청과의 어떤 뭐 관계 속에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67만 평택 시민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지금 저희 차량 현황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본회의 마치고 저희 식사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5인승 뭐 버스, 대형 버스, 저희 리무진 버스 타고 식사하러 가는 게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량 문제는 아까 식사하면서도 행정적축장하고 차량 정수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 좀 해봐라, 이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솔라티를 뭐 본청으로 보내고 새로운 차량을 뭐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에게 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의원 정수가 왜냐하면 솔라티 구입할 때가 의원 정수 16명일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20명이 됐기 때문에 솔라티랑 나노타도 저희가 다 탑승을 못하니까 지금 자꾸 이제 본청에 대형 버스를 저희가 계속 낮 시간에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좀 해결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쪽에 지금 전문가 자문단 운영 홍보팀인데 최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전문가 자문을 사실 요즘에 대부분 그 인공지능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에게 각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법적 검토를 해서 27년도 본 예산에는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예산이 뭐 일몰 시켜도 되는지 여부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네. 의원님들께서 AI 관련된 서비스 그걸 이제 여러 의원님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내년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네네. 그렇게 좀 추진을 네. 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편성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9대 때 이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학습이 안 돼요. 저희도 임시 채팅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고 지우고 나오지 그거를 내가 거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 사용하는 거에 가장 좀 효과적인 건 뭐냐면 학습시켜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인공지능이 지급되는 뭐 대부분 쓰고도 있습니다. 다 쓰고 유료 버전 거의 다 쓰고 계시고요, 의원님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좀 의회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지금 여기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매월 저희가 의원 간담회 하는 날에 역량 강화 교육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의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렸고요. 형식적인 교육들 의미 없다. 그거 잠깐 2시간 교육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꼭 필요한 교육들은 시대적 흐름에 저희들이 꼭 받아야 될 어떤 교육들에 대해서는 좀 진행해 주시되 그 시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교육은 그 시간에 의원님들 그냥 뭐 오전 시간대에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네. 9대 때도 의원님들 속에서 말씀들이 좀 있으셨었고요. 네. 지금 이번 하반기에는 법정 필수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받아야 되는 그 교육 위주로 이렇게 좀 그 간담회 전에 교육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도 오늘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아주 7분 발언을 효과적으로 아주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의원님들이 7분 발언의 횟수가 많아지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시간을 늘려주거나 조정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는 때가 됐다라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 회기에 1차 본회의 때 뭐 5개씩 하고 2차 본회의 때 뭐 몇 개씩 할 수는 없잖아요. 3개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3개 맥시멈인데 이제 지금은 다들 집중도가 높은 시기니까 이게 3개의 7번 발언을 해도 이게 내용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집중을 많이 잘 하시는데 시기가 조금 지나면 약간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11쪽입니다. 이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림 공모전을 저희가 진행한 지 몇 년 됐죠? 지금 23년부터 그쵸. 이제 시작을 한 어. 상황입니다.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제 작년 네. 예산 편성을 할 때 네네. 그런 좀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반응이 좀 좋았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예산 네. 편성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의장배 뭐 무슨 대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의회 사무 본연의 업무 속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의회 사무국이 의정 활동을 돕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 최고의 정치 서비스를 그리고 뭐 시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약간 그 본질적인 의원들의 이 역할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의회 사무국의 역할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뭐 이제 계기가 있었으니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좀 일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서 뭐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뭐 노래 부르기 대회도 하고 뭐 의회가 시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하고 뭐 좋을 수 있는데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몰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쪽에 지금 아까 무인 경비에 대한 약간 뭐 이렇게 질문도 있었지만 의회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시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제 퇴근을 하면 의원들이 청사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 남아있는지 모르고 뭐 락을 걸고 나갈 수도 있고 이 남아있는 의원님은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나는 내 방만 잠그고 나가면 되고 문은 자동으로 락 걸리는 거를 두고 나가면 되는지 아니면 보안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전혀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회기 중이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예를 들면 의원실에 있는 자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뭐 가지고 막 다니지만 사실은 정보공개 요청에도 받아보기 어려운 자료들이 생각보다 의원실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의원님들이 청산에 이제 아침에 오시면 대부분 문을 열고 다니시죠. 뭐 이게 청산회에서 다니는데 나갈 때마다 문을 잠그고 나가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움직일 때는 대부분 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다니시는데 이랬을 때의 의회가 의회니까 이 기본적인 보안이 될 거라고 믿고 이제 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방호 시스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낮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의회의 모습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과 보안을 지키는 의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어떤 개방하는 공간과 보안 구역에 대해서는 좀 나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지금 청사도 그 선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8대 때 의회 때는 저희가 회기가 진행되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문 밖에 이렇게 다 표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관이므로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뭐 절대 금지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시민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자제에 대한 코멘트는 이게 분명히 시민들에게 다 공지가 되어지는 왜? 저희들만이 아니라 집행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피감기관으로서 왔을 때에 그 자료나 이런 게 지금 본인들 대기실이나 여기에 어느 정도 방치된 상태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의회 청사 내니까 보호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하는데 그런 구역들에 대한 정확한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안 지켜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저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보안 대책이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또한 저희가 시민들의 대표고 67만 평택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럼 그 권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에 대한 이 부분이 보안을 지키는 것도 저희가 지켜야 될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보호하려는 보안 사안 저희가 비밀을 지키려는 이런 어떤 보안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청사 가기 전에 구청사에서도 의원님들 각 방에 대한 보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들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음향이 제가 뭐 듣기로는 줄였다고 얘기하지만 줄인 거 아니었고 그 음향 문제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네, 어서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에 열린 의정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현희 팀장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었어요. 그 시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 의회에 바란다 그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요거를 그 처리하는 게 이번 이제 10대 그 의회에 들어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솔직한 걸 생각해요. 그냥 그 하던 방식이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되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 이런 걸 솔직하게 그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 요구할 것도 있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그 여기다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청에 얘기를 할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 의회에 이렇게 그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회에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우리 의견을 소중하게 받든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의회다. 이런 그 이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그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개 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수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접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